아끼려고, 한두 푼 아끼려고 장비 구입에 재정적인 부분을 좀 타협을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원흉이 돼서 아낌없는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카메라 켜고 말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좋아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뭔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유튜브를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그 대표적인 진입장벽, 그 진입장벽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송력. 네, 방송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빨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잘생겼고 예쁘냐, 아니면 되게 호감가게 생겼느냐,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호감이냐, 이런 방송력. 그리고 두 번째가 장비력.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장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집력. 이렇게 우리가 다 1인 미디어다 보니까는 장비를 사서 나를 스스로를 뭐 이렇게 하면서 찍고 그거를 마지막에 후보정을 한다던가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력이 이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제일 크게 부담으로 느끼는 게 첫 번째 방송력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그렇게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은데 나 이제 얼굴 썩었는데 이거 유튜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 보면 요즘에는 그런 거 같지도 않죠. 막 탈을 쓰고 한다던가 뭐 이렇게 가면을 하고 뭐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몇십만 명 구독자 수를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막 우후죽순 그렇게 따라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렇게 재밌어서 보니까는 막상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논리정연한 얘기를 하느냐, 재밌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끌려서 보게 되니까 이 방송력이라는 거는 생긴 거랑은 무관하게 누구라도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나는 생기기도 괜찮고 호감가게 생겼는데 말을 잘 못해, 아니면 재미가 없어, 이런 부분들은요 계속 하다 보면 늘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꼽았던 편집력, 이것도 사실 공부를 해서 배우려고 맘만 먹으면은 공짜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리는 게 그거예요. 처음 할 때 내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나 시간도 투자할 수 있고 노력도 투자할 수 있어, 근데 돈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돈을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가, 2번 장비력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장비를 구입할 때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였어요. 그냥 가능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를 그냥 한 번에 딱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내가 웬만치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유난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편집하고 뭐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그쪽으로 관심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때 한참 몇 주 동안은 그 장비 검색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비를 하나씩 갖춰가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제가 만족스럽냐? 사실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비들을 마련해 가기 시작했고 그 백그라운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런 점들은 저 사람이 했던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녹음해가지고 화면을 캡처하면서 일종의 그 프레젠테이션 강의 영상을 만드는 걸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나도 주식한다라는 강의죠. 근데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화면을 보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뭐 이런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거 사야 되나? 처음에는 진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컴퓨터에 꽂아서 바로 쓸 수 있는 USB형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서 녹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용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마이크를 같이 구매하는 게 훨씬 비싸고, 그리고 그쪽 분야로 가면은 이 장비의 퀄리티도 이제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엄두를 내기에는 뭔가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되게 부담이 돼요. 이걸 내가 사놓고서 활용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덜컥 사가지고 뭘 한다? 이게 참 고민이 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USB형 마이크를 샀고요. 그게 오디오 테크니카사에서 나온 AT2020이라는 USB형 마이크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잘 꼽아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꼽아서 마이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USB 선이 같이 딸려 나와 있는 그걸 샀고요. 근데 이것만 해도 비용이 한
한 17만 원 막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마이크를 사서 컴퓨터에 꼽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씩 돌리면서 막 녹음을 해서 그 편집을 서툰 편집으로 만들어서 올린 게 지금의 그 나도 주식한다라는 영상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그 마이크를 살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녹음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합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뭐 저는 그걸 몰랐죠. 그냥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음성 따로 화면 따로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해서 그걸 합치는 거는 되게 번거로운 일이 아닐까? 너무 번거로워서 그런 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일도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제 그 AT2020이라는 그 마이크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머니버디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데 프리한하우스라던가 그런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막상 딱 하게 되니까는 정말 필요한 게 카메라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처음으로 이제 구입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를 알아보다 보니까는 두 가지로 이제 선택지가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그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캠코더.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살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으로도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스마트폰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영상이 나은 퀄리티가 나오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사면 바디도 사고 렌즈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렌즈를 하나만 사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렌즈를 보니까 막 두세 개가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캠코더로 결정을 했습니다. 캠코더 보니까는 4K 촬영도 되고 그리고 손떨방 기능도 렌즈 교환식 카메라보다 더 좋게 돼 있어가지고 막 걸어 다니면서도 찍기에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녹음도 잘 되고 스테레오로 된다 그러고 뭐 온갖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왜 굳이 미러리스나 뭐 그런 DSLR 같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이 캠코더면 되는데 줌도 진짜 잘 되고 왜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바보들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캠코더를 덜컥 사가지고 그때 또 이렇게 캠코더를 샀던 결정적인 이유가 야외에 좀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는 이 캠코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웃포커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왠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냥 카메라 찍는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영상을 너무 몰라서 그랬던 건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 캠코더라는 거가 되게 제한이 많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캠코더는 렌즈를 교환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캠코더를 제가 샀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미러리스였어요. DSLR은 너무 크고 무거울 것 같고 미러리스가 똑같은 그런 퀄리티를 낸다 그러니까 그래 미러리스로 사자. 근데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었죠. 캐논사로 살 것이냐 소니로 살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캐논이 이제 뭐 그 영상 관련해서 팁을 주는 그런 유튜버 중에서 용호수 님이라던가 그런 많은 분들이 캐논을 그때 막 그 당시만 해도 되게 까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왜 4K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유가 되게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 어차피 내가 이 언제까지 이 HD로 촬영을 할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앞으로 4K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4K로 하면은 편집할 때 그런 유연성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 그냥 나도 그냥 소니로 가자. 소니로 가서 4K 카메라를 사자라고 했던 게 알파 6500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를 샀고 렌즈를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마련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만족하는 점도 분명히 있고요. 후회되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후회되는 점이 딱 그 캐논이 가진 그 장점인데 카메라의 액정을 싹 돌려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직접 보면서 찍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를 두고서 찍는 유튜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인데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없어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소니로 왔던 거죠. 근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는 이 소니로 카메라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그 스위블 액정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은 이제 카메라로 찍다가 막 샬라샬라 말하고서 이제 그래 잘 됐나 이렇게 딱 가서 보면은 꺼져 있어. 뭔가 무슨 이유로 모르게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액정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 정보 그거만 보고 있었어도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저는 이 스위블 액정이 없는 소니 카메라를 쓴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실수를 꽤 많이 했고 그때마다 엄청나게 짜증이 많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4K가 된다는 점, 그리고 뭐 화소라던가, 그리고 저 잘 쓰진 않는데 뭐 로그가 된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제가 이제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이 카메라를 산 데는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스위블 액정이 안 되더라도 이 뭐랄까 스마트폰하고 페어링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저를 직접 보게끔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다 주변 기기 이렇게 사야 되고 뭔가 좀 액세서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니는 액세서리 비용이 비싸요. 그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4K 되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소니를 결정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재정적인 압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4K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제가 그동안 썼던 컴퓨터를 가지고는 컴퓨터 사양이 딸려가지고 편집을 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4K를 내가 안 찍느냐, 소니 카메라 덜렁 사놓고서 4K를 버리느냐, 아니면은 컴퓨터를 새로 장만을 해서 편집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면서 내가 이 촬영을 하느냐, 이 고민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컴퓨터를 맞췄어요. AMD CPU를 달고 램은 뭐 32기가까지 갖추고 그래픽카드도 그때 막 비트코인 때문에 엄청 비쌀 텐데 그 비쌀 때 딱 사가지고 컴퓨터까지 맞추면서 그렇게 작업 환경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돈 아끼려고 처음에 캠코더를 샀다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소니를 샀는데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4K 그냥 나중에 샀어도 됐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돈 아끼려고 한 거예요. 이왕 살 거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한 방에 해결하자 이런 생각에 4K까지 되는 그런 카메라를 샀다가 편집이 안 되니까는 결국엔 또 컴퓨터까지 사게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제 오늘 이 영상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 한두 푼 아끼려고 장비 구입에 재정적인 부분을 좀 타협을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원흉이 돼서 아낌없는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더 장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라던가 아니면 크리에이터 분들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 다 대부분 저 같은 그런 시행착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아끼면서 가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효율적인 장비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자면은 어쩌면은 처음부터 아낌없이 투자를 하자로 결정을 하고 그런 장비를 딱 모아가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메라를 사고 렌즈를 몇 개 사고, 렌즈도 뭐 단렌즈 사고 뭐 몇 개 사다가 결국에는 또 막 줌 범위 커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때 그냥 빡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렌즈는 그냥 제가 단렌즈 그리고 관광 렌즈 그리고 그러니까 18에서 108mm 되는 그 소니 동영상 전용 렌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렌즈 3개 구성을 가고 지금 쓰고 있는데, 18에서 108mm 동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 렌즈를 사기 전에 고민을 했던 게, 이거 왠지 내가 그렇게 108mm까지 줌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번들 렌즈 사서 번들이 한 18에서 35까지인가 그렇게 또 그 화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들 렌즈 사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좀 10몇만 원 주고서 번들 렌즈 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그 번들 렌즈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번들 렌즈는 또 처분하고, 처분도 안 했어요.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그것도 팔기도 뭐해서 집에 그냥 있고, 또 18에서 108mm 되는 그런 또 G 렌즈를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60만 원 아끼려다가 또 10만 원 더 쓰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장비 구성을 할 때 참 되게 심각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렌즈에 있어서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가 마이크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그래 카메라를 샀는데 이게 소니 카메라가 이 외부 마이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용 마이크를 사게 되는데 마이크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를 하나 사자. 그냥 핀 마이크 필요 없을 것 같다. 지향성 마이크를 사자. 그래서 그거를 제일 싼 걸로, 그러니까 외부 전력이 안 들어가는 제일 싼 마이크를 하나를 사게 됐는데요. 그 평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밖에서 찍는데 뭐 소음이 잘 안 된다던가 잡음이 많이 낀다던가 아니면 소리가 되게 텅텅거려서 마음에 안 든다던가, 내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상황이 또 지나다 보니까는 핀 마이크가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저 지금도 여기 핀 마이크 쓰고 있는데 핀 마이크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에게는. 결국에는 또 핀 마이크를 고민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또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핀 마이크를 살라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 후보군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로 마음에 들고 이건 대박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소니 무선 마이크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소니 유선 마이크입니다. 이게 가격이 거의 한 60만 원 되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스마트폰에다 연결하는 핀 마이크를 하나 사자. 그래서 로데사에서 나온 거의 10만 원 돈 하는 스마트라브라는 핀 마이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아이폰이 있어요. 아이폰 놀고 있는 거에다 꼽아갖고 그거를 써보자라고 해서 샀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아이폰까지 충전하고 다녀야 되고 거기다 꼽아가지고 그때그때 막 이렇게 막 장비 구성을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도 되게 짜증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소니 무선 마이크를 사게 되죠. 그리고 또 무선 마이크만 사나요? 지향성 마이크도 제가 외부 전력 없는 걸로 샀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지향성 마이크도 또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인간의 이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국에는 또 외부 전력이 들어가고 수음도 만족스럽게 되는 로데사에서 나온 마이크 프로 플러스라는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돼요. 제가 이거를 샀던 이유는 소니 무선 마이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소리의 음질은 너무 마음에 들고 후보정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괜찮은데, 이게 막 건전지를 계속 갈아 껴야 되고 무선이다 보니까는 막 여기 이제 페어링이 안 되면 녹음이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겨서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저거를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저것도 아무리 저게 지향성 마이크가 성능이 좋다 그래도 무선 마이크 여기다 핀에다 꽂고서 목소리를 수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편집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도 어딘가에서 이제 외부 촬영을 할 때던가 뭐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저를 찍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요거를 착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계속 말하지만은 불편한 감이 많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또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결국에는 유튜버 분들 보면은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삑 쭉 나와가지고 한 이렇게 길게 생긴 소니에서 나온 녹음기인데요. 그거를 또 그냥 결국에는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녹음이랑 마이크 이 장비로만 벌써 몇 개째예요. 이게 요거 하나만 샀으면은 굳이 무선 마이크 안 샀어도 됐을 거고, 애초에 그냥 뭐 이것도 안 샀었어도 됐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 아낄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낄라다가.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시행착오로 겪지 않은 게 삼각대예요. 삼각대는 그냥 싸구려로 샀습니다. 호르스 벤누라는 이제 그거 되게 싸구려 저렴한 그 라인업이 많이 있는 카메라 장비를 많이 파는 업체이더라고요. 그거 국내 거인 것 같던데, 거기서 나온 삼각대인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삼각대가 한 10만 원 안쪽이에요. 근데 삼각대 돈 쓰려 그러면은 막 몇십만 원 하고 100만 원 넘고 그런 거 아시죠? 막 그런데 저는 그냥 저 삼각대 그냥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저거 이제 뭐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장비가 많이 있고 무거운 게 아니다 보니까는 저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저거 하나로 그냥 잘 버티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산 게 스마트폰을 이제 좀 거치해서 해보려고 스마트폰 셀카봉, 거치대가 되는 셀카봉을 하나 추가로 샀는데 그것도 매우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뭐 스마트폰 이렇게 세워놓고 영화 볼 때도 보고 하다못해, 그리고 밖에서 가끔씩 촬영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조명입니다. 조명. 제가 나름대로 막 100몇십만 원 하는 그런 카메라 바디에다가 렌즈 군도 다 값을 합치면은 막 꽤 나가는 건데, 물론 최고 사양은 안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진짜 내 실력에 비해서 막 돈만 많이 날리는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어쩌면은 그걸 사는 게 제일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렌즈들과 이렇게 장비들을 가지고 찍는데도 결과물이 되게 별로인 거예요. 그냥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조명이 없다. 내가 조명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에 매장으로 떨레떨레 가가지고 조명에 대해서 좀 물어보다가 그냥 조명을 덜컥 샀습니다. 룩스패드에서 나온 LED 조명이에요. 이 조명을 3개를 샀어요. 그냥 매장 직원이 제대로 조명 세팅하려고 그러면 3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3점 조명이 이래가지고 옆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2개 두고 뒤에다가 하나 두고 그런 방식의 조명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샀었는데, 제가 그때 그리고 이 3개 조명을 룩스패드 걸로 사게 된 이유는 부피가 좀 작아서, 이렇게 LED니까 이렇게 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 조명도 결국에는 저는 시행착오로 생각을 하는 게 굳이 안 샀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거의 놀고 있거든요. 제가 조명을 세팅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추가적으로 소프트박스 같은 그런 장비를 안 사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게 최선인데 내가 너무 욕심만 앞서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조명은 잘 쓰지도 않고요. 그냥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되게 쓰라린 마음을 안고 있어요. 저 볼 때마다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실력이 언제 그렇게 늘어가지고 저거를 또 잘 활용하게 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만 가지고 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은 시행착오가 이제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제가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할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캠코더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은데 그런 영상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짐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딱 올려놓고 막 걸어 다녀도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축을 맞춰가지고 안 흔들리게 찍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에 살라 그랬더니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막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살 때마다 막 살이 떨려가지고 좀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스마트폰용 짐벌이 있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고 그거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은 가끔씩 그냥 움직이는 영상을 찍을 때는 멋있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이거는 그냥 진짜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에 이 스마트폰용 짐벌, 지윤테크에서 나온 스무스 Q라는 그런 짐벌을 사서 좀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지금 한 번도 거의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장비가 됐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잘 안 찍게 돼요. 일단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동일한 상황에서 미러리스로 찍느냐 스마트폰으로 찍느냐 하다못해 그냥 캠코더로 찍느냐로 고민을 해보면 스마트폰은 최후선으로 밀리더라고요. 짐벌을 챙긴다는 거는 제가 촬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짐벌 가지고 나가고 스마트폰 가지고 나가고 카메라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은 막상 그 화면을 찍는 데 있어서 그 스마트폰보다는 그냥 카메라로 눈이 가는 게 맞아요. 그쪽으로 그냥 눈이 가서 장비를 스마트폰으로 후순위로 미루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장비가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게 쓸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 따지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짐벌을 사겠어요? 아니면 카메라를 사겠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짐벌보다는 카메라를 사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끝장을 보려는 분이 아니면.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폰용 짐벌이란 것도 그냥 단순하게 짐짝이 돼서 집에 이렇게 처박히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고. 그리고 이 짐벌이라는 걸 자체를 추가로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1인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유튜브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기동성이 생명입니다. 해보니까는 막 되게 대단한 걸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남 눈치 안 보면서 딱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막 짐벌 들고 다니고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하고 다니면요, 저 같은 초보 유튜버, 저보다 더 초보이신 유튜버 분들은 쪽팔려서라도 못합니다. 그게 진짜 그냥 순리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눈에 안 띄는 것들 들고 다니면서 최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를 장비를 꾸미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자잘한 시행착오도 많아요. 카메라 가방 같은 것들도 한 두세 개 정도 사게 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카메라 가방 플러스 뭐 다양한 액세서리로 눈이 가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쯤 하면 내가 지금 돈을 한두 푼 쓴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넘게 들어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컴퓨터까지 사고 또 랩탑까지 샀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1,0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이 영상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장비보다 더 시급한 게 나의 방송력과 이 컨텐츠 아이디어 그리고 편집 실력인데 내가 굳이 여기에 이렇게 눈을 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에 지금은 그냥 그래, 이 정도로 만족하자, 이걸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로 나의 이제 마음을 딱 고정시키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장비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제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어쩌면 몇 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저한테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줄이고 있죠. 냅두는 것들은 냅두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가서 효율적으로 영상을 찍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저처럼 대부분 그냥 본인을 찍으면서 말하는 거를 찍거나 아니면 조금 움직이는 거 정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스마트폰이 너무 꽂은 거 들고 있는 분만 아니면은 스마트폰하고 그냥 성능 좋은 녹음기 정도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같은 것들만 좀 괜찮은 것들을 알아본다면은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본인의 방송력을 기르고 편집력을 길러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우선이겠죠. 저도 지금 유튜브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고민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까? 나는 막 그런 재밌는 사람처럼 나를 되게 돋보이는 그런 컨텐츠는 못 할 거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정보 전달도 막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벌써부터 레드오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그러면은 이 와중에 어떻게 나의 컨텐츠를 돋보이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고민,
계속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찍어보고 편집해보고 업로드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 맞지, 그냥 고민만 하고 알아보고 그냥 덜컥덜컥 그렇게 장비만 사는 것으로는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런 부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진짜 중요한 팁이라고 한다면 이 팁 하나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아끼면서 효율적인 장비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낌없이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아끼면서 해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효율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경제적인 구성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 그냥 녹음기 하나만 달랑 가지고서 효율적인 구성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차후에 이렇게 발전해 갈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A, B, C 계속 단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그 이후에 그냥 그 하위 단계의 것들은 안 사도 되게끔 그냥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진짜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돈 낭비 안 하는 새싹 유튜버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